안녕하세요. 제주호텔리어 야대입니다. 오늘은 여러 의미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진상보다 무서운 정신병을 가진 손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손님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실제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진짜 정신병을 앓는 손님을 의미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조롱도 비하의 의도도 없음을 밝힙니다. 호텔리어를 업으로 삼게 되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손님 유형이기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우선 그런 손님이 출몰하는 빈도가 궁금하시죠? 제가 5성급 호텔에서 4년간 일한 경험상 한 분기에 한 번은 꼭 나타납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는 성급이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돈도 많은 편이어서 일반인들도 쉽사리 결제할 수 없는 비싼 호텔의 당일 요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 자리에서 술만 100만원 넘게 지르시는 분도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돈이 없는 가난한 분들은 일단 숙식 자체가 해결이 안 되기에 돌아다닐 가능성이 적은 편이고 보호자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거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계실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더 안타깝게는 숙식을 아예 해결하지 못하셔서 삶을 이어나가지 못했을지도 모르지요. 반대로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환자를 병원에 수용하거나 방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후자에 속하는 손님들이 호텔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텔에 자주 나타나는가?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난 제 결론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문전박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헛소리를 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데 좋게 얘기하는 업장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호텔은 다릅니다. 진상 손님이 와도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히 대해줘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이런 분들이 와도 살갑게 웃으며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해드리죠. 본능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호텔에 오면 최소한 당장 문 앞에서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체로 직원이 많지 않은 야간에 나타납니다. 야간에 워크인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은 대체로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고 체크인하는 짧은 시간의 행설수설 정도로는 이분이 취객인지 환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즉 호텔이 방어에 취약한 시간대를 본능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병이 있다고 해도 생존에 대한 지식은 체득하고 있다는 소리이죠. 대낮부터 이리저리 까이다가 밤이 되어서야 나타난 걸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입실하게 되면 이제 사달이 나는 겁니다. 정신병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학적으로 설명해드릴 처지는 못되고 딱 한 개 공통점을 뽑자면 맥락이 맞지 않는 말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그냥 횡설수설만 하는 사람과 거기다 더해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후자는 진짜 문제가 큽니다. 기물이 파손되는 정도는 그나마 다행이고 진짜 직원이 다칠 수도 있어요. 제가 겪었던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비 오는 날에 맨발로 호텔에 나타나서 엘리베이터 안에 주저앉아 있거나 이유 없이 호텔을 계속 빙빙 도셨습니다. 손님들의 제보로 제가 올라가게 됐고 복도를 계속 돌고 있더군요. 보통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는 메모지와 볼펜이 준비된 소파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걸 손에 드신 채로 객실 번호를 막 적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손님 객실 문 앞에 서서 진짜 귀신에 빙의된 사람처럼 문만 노려보고 계시는데 그 눈빛이 진짜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하실 거예요. 보고 있는데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볼펜으로 저를 찌르지는 않을까 싶어서 볼펜을 제자리에 놔두라고 유도하며 어찌어찌 호텔 입구까지 다시 모셔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입구에 우산 비닐 포장기를 비치해 두었는데 그걸 마구잡이로 뜯어서 입에 집어넣고 씹어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시전한 우산 비닐 먹방에 두 번째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분 눈빛은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셨는데 이분은 정말 공격적이었습니다. 자동문을 발로 부수려고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노려보면서 계속 쌍욕을 시전하셨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가다 쳐다보기라도 하면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죠. 이분 때문에 다른 손님이 주차장에서 시비 털렸다며 컴플레인까지 했었어요. 처음에는 호텔 내부 결혼식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다고 웨딩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자기가 하객 400명 정도 데리고 올 건데 견적이 어떻게 되냐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예비 신부에 대해 질문하니 여자친구 없고 베트남 신부를 곧 살 예정이니 견적을 묻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결국 여성 담당자가 이분이 너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제가 투입됐습니다. 저는 거의 이런 유형의 손님들 전담이었습니다. 자기가 학교 선생이었다느니 감옥에서 10년 있다 나왔다느니 교수를 찔러서 감옥에 갔다느니 잘나가는 사업가라느니 계속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치면 60세는 넘으셔야 할 겁니다. 이외에도 호텔에 실질적으로 투숙하며 피해를 끼친 손님들 사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을 하루 종일 틀어놓아서 객실이 침수되고 아래층 객실과 복도까지 누수된 적도 있고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체크아웃도 안 하고 홀연히 사라져서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적도 있지요. 이 자리에서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읊어드리다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테니 이쯤 하기로 하고,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기본적인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당연히 매니저한테 보고하는 거고 각 부서마다 연락하여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일단 정신병이라고 해서 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이 그걸 구분하기는 어렵죠. 언제 돌변해서 공격당할지 모르니 직원 한 명이 응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거수자가 나타나면 보안실에 신고해서 보안실 직원과 같이 응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최소한 2명 이상이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일수록 본능에 충실하신 분들이 많아서 남자 손님들 같은 경우는 꼭 예쁘장한 여직원들한테 접근합니다. 각 부서에 전달하여 여직원들은 뒤로 물리고 남직원들을 전면에 배치합니다. 이분들하고는 결론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설득시킬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며 성향이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대한 끈기 있게 들어주면서 적당히 대꾸하고 호텔 외부로 나가도록 유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하셔도 안 되고 폭언이나 직접적인 언사로 나가라고 강요하셔도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외부로 나갈 수 있게 계속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도저히 안 통하고 영업에 방해되는 수준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공권력의 힘을 믿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일하시게 될 어느 호텔에도 이런 유형의 손님은 꼭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다른 고객들의 안전입니다.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